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술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했는데 선생님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밑줄 쫙 하는 것처럼 지난번에 한 그 장황했던 설명을 좀 짧게 복습하는 것처럼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술이 이렇게 우수한데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빚는 건 너무 번거로워요. 내지는 빚어도 어떤 수월성, 어떤 다른 점을 잘 못 찾겠어요. 아니면 그렇게 빚느니 그냥 사 먹을래요.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오늘은 다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술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계절성이 있습니다. 우수한 양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만 포인트를 잡자면 저는 다양성은 일단 재료에서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맥주처럼 꼭 모여야 된다, 미리여야 된다, 보려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건 술의 재료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술은 쌀하고 물하고 누룩을 가지고 한 번에 빚어서 일석삼조, 탁주도 만들어서 막걸리를 밥처럼도 먹을 수 있고요. 약주를 만들어서 반찬처럼 맛있게도 먹을 수 있고요. 증류를 해서 소주를 해서 약처럼, 술처럼 그렇게 마실 수도 있어. 여기서만 끝이면은 다양한 거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쌀물 누룩에 꽃이라든가 열매라든가 과일이라든가 각종 야채, 약재, 초극 모피하는 아주 우리가 너무너무 많은 그런 것들을 여기다 다 이렇게 집어 넣으면 꽃을 만들어서 저희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꽃술도 빚을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약재술도 만들 수 있어서 이렇게 우리 술은 무궁무진하고 다양합니다. 라고 우수한 우리 술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빚으면 되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렇게 그걸 자꾸 강조하고 얘기하세요. 그러는데 저는 우리 술이 이렇게 다양하고 계절 있고 양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좀 힘든 건 뭐냐면 저희 술은 술 전용,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일본 책을 많이 보신 분들 알 텐데 주조 호정미라는 말 같은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조미예요. 어차피 우리 발효주는 쌀을 중심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양조를 위한 전용 쌀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아직은 양조 쌀은 없어요. 저희들이 예전에 처음부터 공부할 때 신동진 쌀이다, 설갱이다 이래가지고 조금 일반 저희가 먹는 밥보다는 좀 쌀 알갱이가 굵어서 가운데 신백 부분이 좀 많은 걸 그나마 양조용으로 쓰면 좋다라고만 공부를 했고 그렇게 써왔지만 지금까지도 양조를 하기 위한, 술을 빚기 위한 전용 쌀은 아직 없어요. 아주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양조용 쌀, 아까 제가 말했죠. 주조 호정미라고 주조에 아주 최적화된 쌀, 주조 호정미, 양조미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100가지가 넘고 요즘은 뭐까지 연구를 하냐면요. 지게미가 없는 쌀, 그러니까 지게미를 최소화시키는 쌀까지도 지금 연구 중에 있대요. 그러니까 양조용 술을 빚기 위한 쌀이 100가지가 넘는데 저희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냥 매일 저희가 매일 먹는 밥, 매일 먹는 떡, 그 맵쌀과 그 찹쌀을 가지고 술을 빚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양하고 아무리 계절성이 있고 아무리 양리성이 있어도 재료에서 약간 약점이라 그래야 되나요? 강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좋습니다만 하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나마 변화를 가지고 그나마 우리 술만의 특성을 할 수 있는 거는 다양성. 초급 모피, 꽃, 과일, 열매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먹는 밥, 매일 먹는 떡의 재료에다가 하긴 하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향제라고 했고 약용 약재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꽃이라든가 열매에 대한 가향이라든가 향을 더하거나 약효를 저희가 충분히 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술에다가 향을 더하거나 술에다가 약을 녹이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공부를 시켜서 여러분이 양조미는 없지만 대신 무궁무진한 재료,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한 다양한 술빚기를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까지 다양하게 했냐면 여기 보시면 호골주, 이거는요 호랑이 뼈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우선 빻은 거예요. 호랑이 뼈를 술에다가 넣기도 하고요. 녹두주라서 사슴 머리를 울궈냈다? 예, 우린 물에다가 술을 담기도 하고요. 무술주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게를 삶아서, 황구, 아무 게는 아니고요. 눈이 노란 황구를 삶아서 그 물과 게 고기와 쌀과 누룩을 해서 무술주도 빚었고요.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 연못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연꽃을 가지고 연화주도 빚고요. 연잎을 가지고 연엽주도 빚었고요. 또 여기서 보시면 소나무 한 가지를 가지고도요. 소나무의 잎을 가지고는 송엽주를 빚고요. 소나무의 가지를 가지고는 송절주, 소나무의 껍질을 가지고는 송피주, 소나무의 새순을 가지고 송순주, 뿌리를 가지고는 송근주, 소나무의 솔방울 갖고도요, 송령주, 그 다음에 송화가루를 가지고 송화주, 이렇게 소나무 하나를 가지고도요, 이렇게 많은 술들을 빚어낸 거예요. 그냥 연못에 떠있는 연꽃이나 연잎 가지고도 술을 빚고, 소나무 한 가지를 갖고도,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벼락을 맞거나 바람이 너무 세갖고 소나무가 이렇게 서 있던 소나무가 이렇게 누워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다 술을 빚기도 해요. 와송주, 누워있는 소나무에서 만든 술이다 해서 와송주, 누워있는 소나무의 술이다 해서 와송주. 그래서 이 소나무 한 가지만 갖고도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잎, 가지, 껍질, 새순, 뿌리, 뭐 솔방울, 송화 가루까지 가지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술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먹는 쌀 가지고는 하지만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재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술을 빚을 수 있다라는 다양성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약간 뭐 참신한 접근, 새로운 시도, 예,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우리 술이 뭐 고리타분하고 구태의연하지만은 않아. 굉장히 참신해. 굉장히 멋져.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의 설명을 듣고 좀 참신하게, 새롭게 접근하고 시도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침이나 점심, 저녁 하루 3끼 먹는 밥상에서도, 밥상 하나에서도 사계절을 느끼게 했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걸리는 밥처럼 먹고, 약주는 반찬처럼 맛있게 먹고, 소주는 약처럼 술처럼 마신다고 하는 것처럼 옛날 문헌에 보면요, 우리는 매일 먹는 밥상에서도 밥은 봄처럼 따뜻하게 먹어요. 국은 여름처럼 좀 뜨겁게 먹고요. 찌개 같은 거나 반찬은 가을처럼 좀 선선하게 먹고요. 술은 겨울처럼 차게 마신다. 이래서 밥을 먹는 그 한 상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낄 만큼 그 정취가 있고 굉장히 멋스러운 민족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술을 뭐 따로 술상을 보거나 뭐 주한상을 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른들 생각하시면 그냥 밥 뚜껑에다가 이렇게 술을 좀 따라서 미지근한 상태를 만들어서 그냥 슴슴하게 우리가 먹던 나물이라든가 전이라든가 그냥 김치나 반찬하고도 같이 먹을 만큼 굉장히 반주 문화도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술을 그냥 음식처럼 약식주 동원해서 이렇게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요즘 생각하면 정체불명의 요리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면 단짠단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들, 막 엽기적인 떡볶이라든가 뭐 어마어마하게 맵거나 어마어마하게 단 음식들하고는 우리 술이 별로 맞지를 않아요. 우리 술은 되게 담백하고 슴슴하잖아요. 매일 먹는 쌀과 물, 누룩만 가지고 만든 술이라 여러분이 드시기에는 그 국적불명의 조미료나 단짠단짠하고는 화학조미료하고 잘 맞는 거는 소주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그냥 우리 술은 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다 맛있는 반찬이 된 거예요. 갈비찜에도, 뭐 구절판에도, 찌개에도, 부대찌개, 모든 거에 그냥 소주를 마시면 다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하고 술도 궁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술은 요즘 음식하고는 궁합이 솔직히 좀 안 맞아요. 그래서 너무 술이 슴슴하고 담백하고 멋있어서 요즘에 그 단짠단짠하고는 좀 맞지 않아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뭐 요즘 뭐라 그러죠? 콜라보?
마리아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술과 안주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참신하게 우리 술도 치즈하고도 어울리고요. 우리 술도 초콜릿하고도 먹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좀 생겨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술 얘기를 하는 건 제가 몇 번씩 반복을 하는 건데 저희가 그 일제강점기 때문에 주세 때문에 술 문화가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100년 정도는 저희들 술 문화가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한 1995년 그러니까 거의 그 이후에 좀 자유롭게 술을 빚을 수 있고 술 빚는 게 이제 합법화 됐다 그럴까요? 그렇게 돼서 지금 뭐 한 20년 좀 넘는 30년 아직 안 되는 개인 양조가 왔는데 그 전에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빚어서 마신다는 건 이건 뭐 밀주 아니야? 이거 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어서 못 하시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술 빚어서 먹어도 된대 그러기도 하고 나한테 맞는 술을 내가 한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품 상품이 아닌 작품 같은 술을 만들어 볼 거야 라면서 한 10년 전 그 정도부터 약간 개인 양조를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조금씩 제가 이제 술을 한번 빚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걸 해보신 것 같은데 되게 두 가지 논점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술 빚기 어마무시하게 쉬워요. 밥만 지으면 근데 밥도 여러분이 짓는 거 아니잖아요. 밥솥에서도 있고 햇반도 있고 식은 밥도 있고 뭐 도시락도 살 수 있고요. 밥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밥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뭐 쿠땡땡 이런 데 연락하면 뭐 바로 누르고 있죠. 집에 생수나 물은 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 있고 물 있고 누룩 있으면 술은 누구나 빚잖아요. 그러니까 술 빚는 거 너무너무 쉬워요. 정말 제가 뭐 흔하게 아주 격한 표현으로 개나 소나 다 빚어라고 너무 쉽거든요. 그런데 조금 빚다 보면 술 빚긴 너무 쉬운데 술만 내기는 또 왜 이렇게 어렵지? 처음에는요, 바로 빚으면, 와, 너무 신기하고 너무 대단해서, 야, 이게 쌀물 누룩을 넣었는데 술이 됐어. 알코올이 됐다고 하면 너무 좋아하시는데, 조금씩 하다 보면, 뭔가 내가 생각한 것 같은 맛이 아니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술만 내는 건 되게 어렵다. 이게 뭐지? 이렇게, 그래서, 그럼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발효식품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배추랑 똑같은 고춧가루랑 똑같은 양념을 가지고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이렇게 김치를 버무리면 똑같은 재료를 버무리는데 왜 맛이 다르죠? 그러면 이러잖아요. 그 손맛이야. 손맛, 솜씨.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비결이라고 해요. 보통은 글로 쓸 수 있는 것들은 비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결이라고 하는 건 말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이에요. 어렵죠. 그래서 비법과 결을 다 합쳤을 때 맛을 내는 비결을 제가 터득하는 거거든요. 비결을 알아야 되는데 말로 할 수 없다라는 거. 글로 아는 거는 책을 열심히 보고 연구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네이버 열심히 찾아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말로 전달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터득을 해야 비결을 터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손맛을 내는 건데 제 느낌에는 이래요. 이거는 많이 해보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늘 수업을 할 때마다 아는 건 힘이 아니고 하는 게 힘입니다. 이 소리도 하고요. 아는 놈은 해본 놈 못 이긴다. 임자 어디까지 해봤어? 많이 해봐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쭉 하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취미로 판소리를 좀 배웠거든요. 그 판소리를 배웠는데 저희 판소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같은 그 판소리를 10,000번을 연습을 하고 10,000번을 연습을 한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나 소리 허요라고 말한대요. 나 소리 허요. 10,000번을 한 다음에 이제 소리를 한다고 말을 하고요. 20,000번을 연습한 다음에 내 소리 좀 들어보소라고 말을 한대요. 30,000번을 연습한 후에 내 소리 돈 내고 좀 들으소라고 한대요. 같은 음을. 그러니까 판소리라는 건 그렇잖아요. 음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악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선생님의 목소리를 그냥 듣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도제식으로 듣고 그대로 흉내내듯이 따라하는 거잖아요. 10,000번을 하고 나야 이제 소리를 하요라고 이제 소리 시작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정보와의 홍수 넘치는 정보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디 그냥
휴대폰 하나 열기만 하면 술 빚는 방법은 뭐 1박 2일, 뭐 7박 8일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건 결코 힘이 아니거든요. 해보는 거. 내 직접 경험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계속 쉬운 쪽으로 얘기하는 건 무조건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하는데, 왜냐면 연습을 많이 해야지 술 빚는 게 익숙해져요. 그 다음에 좀 익숙해져야만 자신감이 붙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신감이 붙고, 그 자신감을 가져야 술을 잘 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시작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서 술 빚는 거를 익숙하게 하셔야지 거기서 편안함도 느끼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정보화 시대에 너무 많은 주방문을 아시거나 너무 많이 아시면 오히려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지식이 지혜를 앞선다 그래야 되나요? 너무 많이 알면 오히려 생각이 너무 많아서 못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머리로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몸을 많이 움직여서 술을 좀 많이 빚어보는 거. 그래서 제가 술의 진정한 주인은 주방문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빚어서 맛을 즐기는 사람이 술의 진정한 주인이다라고 해요. 주인은 뭐 저희끼리는 이렇게 진짜 주인도 있을 수 있고요. 술주자를 써서 이런 주인도 있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주인은 직접 빚어서 아까 제가 말한 맛을 즐기고 풍류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주인이다.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술에 가양도 하는 거, 술에 약재를 쓰는 거 지난번에 열심히 설명을 했고, 지난번에 조그맣게 쓰다가 말았는데 요거는 한번 저희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뭐 호랑이 뼈도 넣고 뭐 사슴 머리도 넣고 뭐 개 우린 물도 넣고 할 정도로 예전에 너무 다양했고, 소나무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술을 빚을 만큼 다양했는데, 이런 것들을 넣을 때 이렇게 술을 빚으면서 넣을 때 저희가 나는 다른 건 하나도 아무것도 안 보고 이게 갖고 있는 기본 재료의 약성, 우리 식구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우수를 꼭 집어넣어야 돼. 우리는 허리가 많이 아파서 뭘 넣을 거야. 우리 가족은 피가 부족해서 항상 당귀를 많이 넣어 하면, 나는 여기서 어떤 기능만 보겠다 이럴 때는 초기에 밑술 단계에서 좀 많은 양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초기에다 넣고요. 아니면 약간 중기 덧술할 때,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다 넣어서 충분히 그 약성이 많이 우러나오게 앞에다 넣고요. 만약에 나는 뭐 굳이 어떤 뭐 약성이라든가 맛 향보다는 너무너무 예쁜 색을 원해 라고 할 때는 여기서 보시면 알지만 병입을 하고 나서라든가 숙성하는 뒷부분에서, 아니면 술이 거의 완성되는 단계에서 이렇게 집어넣는다든가, 아마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게 어떤 뜻인지 알겠구나 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안 되지만 뭐 요쯤에 넣으면 어떻겠습니까마는 대략 이렇게 저희가 약성을 볼 때는 초기나 중기 앞에 부분에다 넣고, 맛이라든가 향을 낼 때는 중기나 약간 끝부분에다 집어넣고요. 색이라든가 이런 향을 중심으로 할 때는 약간 뒤쪽에, 거의 술이 더 완성됐을 때나 병입한 후나 숙성할 때다 집어넣는다라는 이런 가양제나 약용약재를 언제쯤 집어넣어요 라고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저희가 집어넣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설명도 한번 드려보고요. 제가 항상 말도 빠르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정신이 되게 없었을 텐데요. 우리 술이 이렇게 우수하고 이렇게 좋습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아까 말한 이런 약간의 약점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포도주 같은 경우는 효모가 책으로 한 권 있대요. 효모의 종류라든가 효모의 뭐 효능에 대한 거라든가 연구가 책으로 나와 있을 정도고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양조미가 100가지가 넘고, 요즘은 지게미가 없는 양조미를 개발하고 거의 완성 단계라고 하는데, 저희는 불행하게도 그렇게 효모에 대한 연구도 없고요. 저희만의 어떤 따로 뭐 누룩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도 않고요. 더더욱 저희가 술을 빚기 위한 술에 최적화된 양조미조차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술은 다양한 재료, 먹을 수 있는 모든 걸 쓸 수 있고, 계절이 사계절이어서 아주 다양하게 빚을 수 있고, 또 좋은 양리성을 가진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비록 양조미는 없지만, 비록 효모에 대한 연구는 부족할 수 있어도, 이런 다양한 재료들을 통해서 예전에 어른들은 이렇게까지도 다양하게 빚었으니까, 저희도 여러분도 아까 제가 늘 말하는 참신한 시도, 좀 뭔가 좀 세련된 접근을 통해서 우리 술의 우수성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주 작게라도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걸 보면서 자극을 받으셔서 아, 나도 이번에 뭐를 넣어서 좀 어떤 술을 한번 빚어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예, 제가 되게 뭐라 그럴까요?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술의 우수성에 대한 얘기를 복습처럼 또 이렇게 했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했고요. 저는 오늘처럼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우리 술의 뭐 발전, 아니면 우리 술이 조금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예, 끊임없이 공부하고 제가 아는 걸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는 우리 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술쌤입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많이 좀 봐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